大家好，我是星星中国语学院的朴老师。여러분 안녕하세요. 싱싱중국어학원의 박경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 한자가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본체자를 간체자로 바꿀 때의 기본 규칙과 중국어 글자체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자는 고대의 부족 두령 황제 때 사관인 창힐이 정리해서 만들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리고 100여 년 전에 발견된 각골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 은상식이 사용되었던 문자인데요. 그런데 그 후에 더 일찍 나온 문자가 발견되어서 한자의 역사는 대략 500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한자를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육서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말하는 육서는 동한 때 쉬신, 허신이라는 사람이 만든 설문해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래 그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상형 문자. 상형 문자는 문자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런 방법이죠. 말 그대로 사물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문자를 말하죠. 오른쪽에 보면 손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손, 그 다음에 물고기, 발, 새 이런 것들. 그래서 동물,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표시했는데요. 이것을 상형 문자라고 하죠. 두 번째는 지사 문자, 지는 가리키다, 시는 사물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고 추상적인 사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사물이 추상적인 개념을 본떠서 만든 문자를 지사 문자라고 하죠. 오른쪽 보게 되면 과일 과자인데요. 피에 왼쪽 부분 오른쪽에 나 있고요. 중간에 피에저 뒤에는 그것이 과일처럼 뭔가 달려있죠. 그래서 밖에 테두리는 그 식물이 어떤 넝쿨이고요. 중간에 과일이 달려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나무 보세요. 나무 목자에 빨간 건너금이 가 있죠. 빨간 건너금은 그게 나무의 가지를 가리키죠. 그러면 가지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끝을 놓고 말할 때 그 나무 끝을 가리킬 때 나무 목자에다 위에다 건너금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끝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는 위에 상자 아래 하자죠. 위에 상자 아래 하자 하면 지평선 위에다 점 하나 찍으면 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밑에다 하나 점을 찍으면 아래 하자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부호로서 또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회의자라고 하는데요. 회의자는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둘 이상 합쳐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죠. 예를 들면 오른쪽에 이것이 나무 밑 옆에 사람이 있는 건데요. 나무는 나무 먹자고 왼쪽에 이거는 사람 인변이 왔죠. 딸면방, 무즈방 두 개 합쳐서 휴 그러면 휴식한다라는 뜻인데요. 두 개 합쳐서 만들어졌고요. 그 아래는 보다 칸인데요. 손을 눈 위에다 얹고 눈으로 보는 건데요. 오른쪽에 칸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이루어졌고요. 밑에 불화자 위에 건너금 있죠. 불 위에 뭔가 건너금으로 내리눌렀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불이 꺼지죠. 그래서 멸자를 나타내죠. 이렇게 한 문자를 회의 문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형성 문자.
형성자라고도 하는데, 형성자라는 것은 형성은 말 그대로 의미를 나타내는 부수와 발음을 나타내는 부수가 합혀서 만든 글자를 말하죠. 예를 들면 오른쪽 부분에서 제일 윗줄에서 제일 첫 번째 노란 글자 허, 이게 강하자인데요. 왼쪽이 삼수변이죠. 삼수변은 뜻을 나타내겠죠. 오른쪽에 커는 허에서 음모는 어가 같은 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음을 나타내고 하나는 뜻을 나타내서 강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오른쪽 거 우라고 있는데 그거는 우는 오동나무 할 때 오동 할 때 오자인데요. 왼쪽이 나무, 그 나무니까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식물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우는 거문에서 우는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찡, 옌징, 눈을 나타내는데요. 왼쪽에 눈목자, 뜻을 나타내겠죠. 오른쪽 거는 눈목자 없으면 칭이라고 했는데 음모가 인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 쾅 할 때 광석 할 때 광자인데요. 오른쪽에 광, 넓다 광, 그 다음에 왼쪽에는 돌석자가 들어갔어요. 광산이니까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표시하는데요. 형성자는 중국어에서 80%를 차지해요. 제일 많다고 보면 돼요, 형성자. 근데 형성자가 음을 나타내는 거랑 뜻을 나타내는 것이 위치가 다양해서 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렇게 위치가 서로 다 바뀌어요. 다섯 번째는 자지에즈라고 하는데요. 가차라는 빌리다라는 뜻이죠. 그럼 빌리다라니까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원래 그 글자가 없는데 근데 그 말만 빌려왔어요. 그래서 빌려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거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말만 있고 글자가 없는 음들이 다른 음을 가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거로 됐어요. 이러한 글자들이 예를 들면 오른쪽 중간에 그 제일 위에 거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동인데 그게 원래는 뭐죠? 어떤 묶인 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 뜻은 동 쪽이란 동이 아닌데 그거를 빌려왔어요. 동이라고 후에 쓰게 됐고요. 남 볼 때 남도 역시 어떤 물건 위에 어떤 악기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것을 후에 남쪽을 가리키는 남자로 빌려서 썼고요. 그 다음에 서 볼 때 서도 이거 보게 되면 새 동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것을 서양 서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북도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서 있는 형국이죠. 그것을 후에 북자로 쓰게 되었죠. 그런 예들이 오른쪽에도 보면 아주 많죠. 그래서 빌려서 썼다 하면 돼요. 음에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빌려와서 쓰는 거죠. 요즘에서는 지금 이런 것에 많이 쓰이는 거는 뭐냐면 이성어랑 의태어 그리고 외래어들에서 이를 빌려서 많이 쓰죠. 예를 들어 꾸동꾸동이는 쿵쿵 이런 이런 소리인데요. 그러면 그게 구는 오른쪽에 고대 고자 쓰고 뚱이는 겨울 동자 쓰는데요. 앞에다가 다 입구자를 썼어요. 그래서 의성어를 나타내는 거죠. 화라화라도 마찬가지죠. 와르르 하는 소리인데 앞에 입구자를 써서 그 의성어를 나타내고요. 그 외에 외래어는 예를 들어 아시아는 야시야 이렇게 그 하나하나 따지면 아무 음도 없어요. 그냥 음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음은 있는데 한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비슷한 거를 갖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빌려서 쓴다 해서 가차자라고 하죠. 가차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转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서로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글자를 보게 되면요. 부수가 같은데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 글자로 다른 한 글자를 서로 해석이 가능한 글자. 이런 것들을 转주즈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오른쪽 보면 노란 글씨 라오, 라오하고 오른쪽이 가오죠. 이거 설문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오 가오예. 라오는 커자요. 가오 라오예. 가오는 러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는 늙었다라는 것이죠. 가오는 예전에 이거 두기 비슷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오는 죽었다의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지하고 삥. 지는 질병할 때 질이고요. 삥이는 병이죠. 그러면 질은 병이요. 병은 질이 더 심한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 병이는 병인데 지리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게 되면 빙즈팡 안에 핫살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질이라는 것은 외상을 놓고 말하죠. 근데 병은 갑을 병자가 있잖아요. 여기 병은 화를 나타내요. 그러면 화를 나타내게 되면 화병이 도지다 할 때도 병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얻은 병을 신빙이라고 하죠. 그러면 병은 내부에서 나타난 병이에요. 그래서 병은 질보다 더 엄중한 것을 나타내죠. 이렇게 뜻은 비슷하죠. 그렇지만 부수는 같아요. 이렇게 부수 같으면서 서로 해석이 가능한 글자 이런 것들을 转주라고 하죠.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해서 글자 만드는 방법, 상형, 문자, 指示, 그 다음에 회의, 形声,假借, 转注 이렇게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한자, 80% 한자는 형성자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한자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56년도부터 번체자를 간체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8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64년도에 기본상 완성되었는데 간체자로 만드는 한자가 약 2235개예요. 그럴 때 그러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래 전통적인 그런 간체화된 한자는 그대로 갖다 썼어요. 예를 들어 벌레 총자라든가 사람 인자 두 개 총, 만, 팅, 위 이런 글자들은 자체가 원래부터 간단했어요. 그러면 이런 글자들, 늘상 쓰는 글자들은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자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회의자라는 거는 뭐죠? 네, 이미 만들어진 부수를 2개 이상 합쳐서 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멸하다 멸 역시 위에 건너끄며 불하자 만들어진 거잖아요. 종 역시 사람 인변 2개다 밑에 건너고 이렇게 부수 2개 이상 합쳐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세 번째는 형성자 이 방법을 계속해서 썼어요. 형성자는 하나는 음을 나타내고 하나는 뜻을 나타낸다 했죠. 예를 들면 찡 놀란다 이게 수심방위는 마음심자고요. 이건 뜻을 나타내겠죠. 찡 베이징도 찡 북경경자죠. 음을 나타내죠. 이렇게 형성자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찡, 후, 쥐, ren,认识, 인식하다 인자도 보세요. 말씀은 변해 사람 인자. 하나는 음을 나타내고 하나는 뜻을 나타내죠.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네 번째는 이렇게 복잡한 한자, 번체자 보면 그 중에서 일부만 그대로 갖다 썼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그 장, 공장, 장인데 장자는 이게
복잡한 데서 헝피에 이것만 갖다 썼고요. 두어 빼앗다에서는 위에하고 아래 거를 합쳐서 두어하고 마디 천자 쓰면서 두어를 표시했고요. 소리 성자는 위에 부분에서 왼쪽 부분만 갖다 썼죠. 일부만 갖다 썼고요. 치, 개몽그 개자도 역시 위에 부분에서 왼쪽을 갖다 썼고요. 하오, 왼쪽 거. 후, 여기서는 수건건자, 요 오른쪽 부분에서 그 위에 부분만 갖다 썼죠. 후는 할 때, 그냥 레이, 왼쪽 부분만 갖다 썼어요. 이렇게 일부, 번째자 중에서 일부만 갖다 썼죠. 다섯 번째는 같은 음이 같은 뜻으로 여러 개 있을 때 제일 간단한 한자를 갖다 썼어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복잡한 후 있고 간단한 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간단한 것만 갖다 썼어요. 깐 역시 마찬가지죠. 질 역시 마찬가지. 타이도 타이 세 개 있는데 제일 뒤에 거 간단한 것만 갖다가 그대로 같은 음이니까 간단한 거를 갖다가 대체해 버렸어요. 여섯 번째는 서서체를 해서체로 바꿔버렸어요. 서서체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해서체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죠. 네, 장, 길다, 차, 이게车, 砖, 이게兒童, 아동, 아자, 乐, 낙, 네, 낙할 때, 快乐的 乐, 이게 얼마나 간단하게 썼어요. 네, 이렇게 글자 채 가지고 또 이렇게 변형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부호 가지고 또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면 한나라 한자 하면 왼쪽에는 삼수변이고 오른쪽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거를 헝피에나 이렇게 이걸 유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삼수변에 유 쓰면 한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감탄할 때 탄자도 그 오른쪽에 그것을 유로 바꿨고요. 난, 어렵다. 그것도 왼쪽에 그것을 유로 바꿨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권력권자에서 나무 목자에다 권력권 오른쪽 부분이 엄청 복잡한데 그것을 또 유로 바꿨죠. 그 다음에 권하다 권자 역시 왼쪽에 그것을 유로 바꿨죠. 그 다음에 관찰 관자 역시 왼쪽 부분 유로 바꿨고 환러 할 때 환영 할 때 환자 역시 왼쪽 것을 유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게 덩쇼빙 할 때 덩자 왼쪽 부분 복잡한 거를 또 유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뚜이 할 때도 왼쪽 것을 유자로 바꿨어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것을 간단한 부호 하나 가지고 대체를 해버렸죠. 이런 방법으로 중국어 번체자를 간체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체자를 볼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그래도 번체자를 찾아보면 뜻이 지절로 알리죠. 마지막으로 글자 체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각걸문이죠. 각걸문은 은상시대 때 거기서 사용했던 문자인데요. 보면 물체 그대로 그린 흔적이 있죠. 그리고 금문은 역시 상나라 때부터 주나라 때 그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 당시 청동기가 나타나서 주조할 때 글자를 거기에다 새겨 넣었죠. 그 다음에 서전체는 대전체와 소전체로 나뉘는데요. 대전체는 육국 통일하기 전에 진나라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서전체는 통일된 이후에 진나라에서 사용하던 글자죠. 이게 서전체라고요. 그 다음에 예서체 역시 진나라에서 한나라 그때 당시 사용되었던 글자인데요. 예는 너의 예자예요. 이 글자는 그 앞 글자보다 보면 좀 더 보면 지금 이 글자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해서체가 있죠. 해서체는 한나라 말기에 나타났어요. 이 글자는 지금 보게 되면 네모 반듯하고요.
핵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다음 처서체. 처서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처서체가 한나라 때 나타났고 마지막 거는 당나라 때 처서체 광처라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 처서체는 보면 되게 날리게 썼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행서체는 한나라 때 말기에 역시 나타났는데 행서는 해서와 처서의 중간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자들이 우리 순서를 보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원래는 아주 복잡하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핵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둥글둥글 하던 것들이 네모 번듯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곡선적인 것들이 역시 직선으로 많이 됐죠.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글자체는 해서체와 행서체죠. 빨간 걸로 표시된 글자죠. 해서체와 행서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끝났어요. 처음에 한자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번체자를 간체자로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글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다 들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어 문법의 기초지식 품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那我们下次再见。